가장 일이 많은 게 서울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이죠. 그렇죠. 원래 동남북서인데 남부가 역전했죠 동부보다. 원래 순서는 동남북서였어요 이전에는. 그렇죠. 그럼 서열은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일이 많기로 지금은 보면 남부예요. 이제 남부는 이제 국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의도 금융과 여의도를 국회와 이제 금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네. 윤석열 총장이랑 안 맞는 사람들이 네. 예? 지검장으로 와 있는 거네. 심재철 검찰국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의견서를 내고 그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나는 이런 게 부당해서 이 사람은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또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이철이의 정치쇼. 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이 뭐 아주 간단한 인사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죠. 예. 핵심이 검찰국장이 바뀐 거. 네. 이거 남부지검장하고 검찰국장 맞바꾼 심재철 거.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 가고 남부지검장하던 이정수 검사장이 이제 검찰국장 왔고. 서로 맞바꾼 거. 이게 핵심이죠. 그거랑 이제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해 보이는 거는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거 그리고 뭐 그게 이제 지금 그가 핵심이죠. 이번 인사가 윤석열 총장 패싱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패싱을 했다 안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패싱이라는 거는 사실 협의를 똑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협의를 하고 나서도 장관이 결과적으로는 재량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를 뭐 그러니까 협의를 그리고 안 한 건 아니고 지금 보면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패싱이란 말 속에 진짜 본질적인 함의는 윤석열 총장을 같이 갈 사람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대부분의 정상적인 조직은 장관하고 뭐 총장이든 장관하고 청장이든 같이 갈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같이 갈 사람으로 받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번 인사를 보면은 같이 갈 사람으로 안 받다는 걸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조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재철 검찰국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의견서를 내고 그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징계위원회에 나는 이런 게 부당해서 이 사람은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또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치면 내가 사장인데 회장이 와가지고 야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의견을 내봐라 했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나를 공정이랑 검찰에 고발한 우리 전무가 있는데 이 전무하고 내가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고생해가지고 일단은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를 고발한 전무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회사를 내보내진 않더라도 최소한 같이 일할 일이 많이 없는 좀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 거거든요. 회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회장이 사장은 그냥 같이 일할 생각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게 뭐 총장하고 협의를 충실히 했네 뭐 패싱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그 장관이나 뭐 장관 윗선의 어떤 그런 정권 세력에서 윤석열을 그럼 이제 정말 뭐 포용하고 어쨌든 임기 말까지는 같이 갈 사람을 보느냐 여전히 같이 가지 못할 사람을 보느냐를 때 후자로 지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이게 가장 일이 많은 게 서울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이죠. 그렇죠. 원래 동남북서인데 남부가 역전했죠 동부보다. 원래 순서는 동남북서였어요 이전에는. 그렇죠. 그럼 서열은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일이 많기로 지금은 보면 남부예요. 이제 남부는 이제 국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여의도. 금융과 여의도를 국회와 이제 금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랑 안 맞는 사람들이 예? 지검장으로 와 있는 거네. 저는 이번 인사를 어떻게 봤냐면 이번에 인사 안 할래. 원래는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1년마다 갈아줘야 되고 검사장들은. 근데 이제 왜 제가 인사 안 할래라고 봤냐면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나? 이거 고민일 거여서 박범계 장관이나 청와대도. 왜냐하면 고위검사장들이 역대 검찰 이래로 이 사람의 성향 친정부 반정부로 할게요 그냥. 친정부 반정부로 머리에 딱지를 붙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냐면 예전에 몰랐거든. 저 사람이 뭐 대통령이랑 고등학교 후배니까 친한 것 같은 걸? 아닌 것 같은 걸? 뭐 고향이 어디니까 뭐 이 정도지. 대놓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본인들 원하는 거 상관없이 윤석열 추미애 사태 때문에 붙어버려서 여기는. 나는 총장이랑 친해? 안 친해. 청와대는 나는 청와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니까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어떻게 해도 말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청와대와 박범계 장관은 인사를 이번에 하지 말자. 왜냐하면 총장이 어차피 임기 7월로 끝나잖아요. 새 총장 임명하고 그때 싹 바꾸면 바꾸지 지금 굳이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데 하다못해 그 4인방을 다 갈아치워도 문제 안 갈아치워도 문제니까 하지 말자가 저는 기본 기조. 다만 심재철 검찰국장은 만약에 윤석열 총장 징계 사태가 없었으면 유임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그냥 가자. 근데 그때 너무
속된 말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사고 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심재철 국정부장이 그거 밀어붙였다가 결국 법원에서 다 주고 대통령 입장에서 사과까지 하는 상황이 왔잖아요. 거기는 하나 간다. 그냥 이거 하나라고 봐요. 거기만 심재철 국장만 바꾸자. 근데 이제 바꾸는 와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종수 남부지검장이 그나마 그래도 좀 코드가 좀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그냥 자리 이동한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아마 대폭의 인사는 총장 가르고 이제 10월인가 새 총장 8월에 들어요. 7월이고 그 박범계 장관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규모 인사를 그때 이제 할 했다고. 거예요. 네. 짧게 하나만 물어보고 저 대법원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박범계 장관 얘기는 패싱이 아니라 그러면서 네. 기조부장은 대검 기조부장은 총장이 해달라는 사람 해줬다. 네. 그다음에 대전지검장 네. 지금 아까 말한 월성 네. 그 수사하고 있는 네. 그 지검장 유임시켜달래서 유임시켜줬다. 네. 이 얘기는 대체로 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검 팩트죠? 쪽에서는 검찰총장 쪽에서는 아니요. 대검 기조부장을 지금 대신 분을 해달라고 기조부장을 해달라고 한 적은 없고 네. 이제 그 사람의 대검 왜냐하면 지금 또 하나의 총장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총장 주변의 참모들이 지난번에 그렇지. 다 총장이랑 어떻게 보면 좀 반대파인 네. 추미애 전 장관과 가까운 사람들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을 갈아달라 그러면서 네. 그 갈아주는 사람 중에 하나로 지금 이번에 기조부장이 되신 분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기조부장을 시켜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 사람을. 근데 어쨌거나 가까이 뭐 그렇고 이제 대전지검장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입하기 실제로 보도자료를 보면은 딱 그렇게 써 있습니다. 현안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전지검장을 유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명분으로 쌓은 거 아니냐. 서울중앙지검을 유임시키기 위해서 대전지검장은 뭐 이렇게 해준 게 아니냐인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누가 몇 개를 들어줬고 이거는 뭐 보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일단 본질적으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총장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라든가 자기를 여전히 믿지 않고 자기를 같이 갈 사람이라 보지 않는다라는 식의 인사를 했다라고 총장 측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운교 전 산업부 장관 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선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됐다가 어제 밤인가요? 새벽인가요? 예, 기각됐죠. 새벽에 이제 자정이 좀 넘은 시각에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된 기각됐다고 이유는 할까요? 뭐예요? 뭐 영장 기각 사유를 뭐 요즘 이게 약간 과거와 달라진 면이긴 한데요.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 영장 기각을 할 때 예전에는 발부를 하든 기각을 하든 굉장히 사유를 짧게 썼습니다. 발부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이라 느껴질 정도로 원칙적인 얘기만 쓰고 기각도 마찬가지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굉장히 길게 써서 그거를 이제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당히 이게 뭐 거의 한 원고지 한 장 두 장 분량으로 한 두세 장 분량으로 좀 써서 보냈어요. 결론은 뭐냐면 일단은 소명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실제 본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려면 범죄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입증이라는 거는 그 판사가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의 이제 확신이 들어야 그 정도 설득이 되어야 이제 입증이 됐다고 하거든요. 입증. 예. 근데 소명은 그저거보다 좀 설득 단계가 낮은 겁니다. 그냥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 뭐 그런 논리대로라면 이런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 뭐 그런 건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일단 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입증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기각을 한 건데 특히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백운규 장관이 지금 좀 다른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 지금 예전에 그 전에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영장이 청구됐다가 2명이 발부되고 1명은 기각이 되지 않습니까? 혐의가 다릅니다. 이 3명은 한마디로 삭제한 행위, 감사 방해죄, 감사 방해 혐의로 지금 영장에 청구돼 기소가 된 거고요. 백운규 장관은 감사 방해 혐의로 영장에 청구되지 않았어요. 이분은 직권남용하고 이제 업무방해, 그러니까 사실상은 직권남용 혐의로 그냥 구속영장에 청구가 된 거거든요. 근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 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남용은 굉장히 불확정 개념을 구속 요건으로 한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편한 말로 풀면 추상적인 게 굉장히 그 범죄의 그 구성 요건을 한다. 추상적인 걸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소명이 됐다는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 사람이 직권남용을 했다. 예컨대 이 사람의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이제 부당한 목적이 있었고 그런 게 뚜렷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자들 특히 증거인멸 행위를 한 감사방해한 사람들은 이미 상당 부분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서 기각을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제가 그냥 들어봐도 검찰로서는 좀 아프게 들리겠는데? 아프죠. 이제 그죠? 이게 보면 범죄는 소명이 됐으나 예를 들면 소명이 됐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증거인멸 오류도 없고 도주 오류도 없고 구속할 만한 상당성이 없어. 큰 죄가 아니야. 이러면 그래도 검찰은 수사는 어느 정도 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고 보면 되는 건데 범죄에게 소명이 잘못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재판 안 해봐도 기록만 딱 봐도 죄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때 범죄 혐의에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 좀 사실 타격인 거죠. 그냥 기록만 봐도 이건 죄가 아니겠는데 그 얘기는 야, 지금 이 상태대로 기소하면 그냥 무죄야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좀 타격인 거고 여기 보면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고 진술이 확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랑 백운기 장관의 죄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예를 들어 공범이 구속된 상태라는 표현이 아니라 참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돼서 기소된 사람들은 감사 방해 삭제한 거고 백운기 장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평가 조작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된 사람들은 참고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술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로부터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형이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다 뼈아프죠. 증거 확보됐는데 소명이 안 됐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논리적인 거거든요. 증거는 확보 다 됐어. 근데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래 너희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내가 뭔지 알겠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나는 죄가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판사의 영장단합 판사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직권남용을 보는 시각 자체는 저 개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직권남용 어떤 거든 저는 적용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영장정담 판사도 직권남용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렇게 보는 분석이 맞다고 보는데 저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좀 법률 방송처럼 돼가지고 직권남용을 왜 여기 불확정 개념이라는 말을 사실 영장기각사에 쓴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 완전 법률 방송이니까 근데 다만 제가 조금 그 김 변호사님이랑 생각이 다른 부분이 저는 이제 진술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이 산업부 구속되신 분들이나 아하. 기소된 3명이 왜냐하면 자 이게 봐야 되는 게 영장 청구 혐의가 백운규 장관에 감사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3분은 지금 기소가 되고 그중에 2분은 구속 기소가 되는데 이분들이 혐의가 감사방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약 지금까지 많이 언론에서 의심을 품고 사람들이 한 거는 야 이 공무원들이 왜 갑자기 한밤중에 들어가서 지웠겠냐, 누군가 시킨 거 아니겠느냐. 그 시킨 게 결국에는 뭐 백운규 장관이든 그 윗선에 누군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러면은 백운규 전 장관한테 감사방해 혐의에 공범 혐의도 적용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영장 청구에서 뭐 백운규 전 장관을 봐주려고 검찰이 빼지는 않았을 거고 그 부분이니까 입증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방해 혐의를 적용 안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최소한 증거인멸 행위,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는 말은 게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백운규 전 장관의 지시라는 진술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거고 그러면은 파일 삭제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안 하고 그 윗선이 없다라고 만약에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제 추정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다른 행위에 대해서도 아마 그 3명이 검찰이 원하는 또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진술들을 과연 많이 했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영장 기각에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된 것 같고 또 이제 이 직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검찰이 그 직권남용이라는 거 입증하려면은 이게 2가지가 입증되거든요. 하나는 일단 사실관계 입증돼요. 이 사람이 직권 행사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시켰다. 근데 이게 공무원이 뭔가 잘못된 지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중요한 게 부당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부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직권 행사해서 시키는 게 직권남용인데 이 부당한 목적성이라는 게 입증하려면 결국 아랫사람들이 진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부당하고 나는 저항도 했고 이건 원칙에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조건 해.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와줘야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이 되는데 지금 이게 소명이 안 됐다고 하고 또 감사방해 혐의를 백운규 전 장관한테 적용 못했다는 거는 아마도 추정컨대 그런 어떤 그 하급자들이 그 검찰이 그 입증하려는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많이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사가 그 저기 기각하는 사유 예.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지금요?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예.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예. 단도직입적으로 검찰이 영장 재청구한다 안 한다? 할 것 같은데요. 한다. 임찬정 기자는. 뭐 하려는 의지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진술을 누군가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뭔가 부당한 일을 시켰다라는 진술을 그게 한수원 관계자가 됐든 산업부 관계자가 됐든 누군가 백운규 전 장관의 영향력을 행사 받은 사람이 그런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추가로 뭔가 확보가 된다면 재청구를 하겠죠.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일단은 뭐 자존심 상했으니까 해보려 그러겠죠. 근데 미로 짐작한데.
영장이 한번 기각됐을 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검찰이 재청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하는 맞아요. 논란이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막 저희 뭐 사법시험 때도 막 이런 거 준비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모든 1심 재판은 다 저 재판 2심, 3심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영장 재판이라고 하는 영장 실질심에서 피고인도 그렇고 제가 뭐 피고인은 나중에 보석하면 되죠. 검찰이 불복할 방법이 없어. 답은 유일하게 재청구입니다. 답이 재청구야. 이거 말이 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장 기각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그거를 다시 한번 하려면 재청구밖에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왔던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관성대로 하면은 검찰은 항상 재청구를 해왔죠. 근데 이 사건이 가지는 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니까 정치적 의미란 게 반드시 뭐 정권 핵심에 칼을 거넣어야 된다 이런 거보다 이게 좀 판이 커졌거든요. 그냥 단순 수사가 아니라 정치적 사건의 형사 사건에 애초에 판이 커져버려가지고 검찰 입장에서도 한번 영장 기각됐다고 아예 그냥 모르겠다 그냥 불구속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재청구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재청구한다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재청구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문화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저도 그냥 인정을 해요. 좋은 문화 같지는 않은데 항상 그래왔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거짓 해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이제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두 분 입장 단도직입적으로 네.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해야 돼요? 대법원장이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따라서 그냥 어차피 임기 채울 건데요, 뭐. 아니 그 본인이 보기 어떻게 하는 게 지금 한 행위에 비춰보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사퇴?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제일 큰 거는 거짓말인 거거든요. 거짓말. 대법원장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다고 야당의 질의에다 공식 국회에 보는 공식 답변에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 판사가 탄핵 문제가 있는 판사가 대부분 원장하고 1대1로 면담하면서 자기의 신상 얘기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건데 그거를 저는 기억 못한다는 건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 거짓말론이 제일 크죠. 그리고 뭐 사퇴. 저는 사퇴가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사퇴는 안 할 거고 야당도 고민이 많죠. 진짜 사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따져보기를 하고. 예, 그 뭐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하면서 제 자조적인 우스갯소리인데요. 아니 대법원장이 9개월 전에 있었던 저런 말이 기억이 안 나서 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났다고 하면 앞으로 9개월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법정 증인들의 증언은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배척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또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약간 우스갯소리가 자조적인 우스갯소리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앞으로 그럼 법정 증인들이 9개월 전에 있었던 일 얘기하는 경우 엄청 많은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럼 대법원장도 기억 안 난다는데 그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조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떻게 대법원장의 거짓말 또는 뭐 거짓 해명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뭐 사퇴를 해야 될지 이게 이미 정치적인 쟁점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사퇴를 해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하나 제가 좀 대법원장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 대법원장이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잊고 있는 부분인데 요번에 문제가 탄핵 소추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에 이미 대법원장이 이분을 견책 징계 처분을 했어요. 견책. 예. 근데 견책이라는 건 뭐냐면 경고하는 겁니다. 그냥 경고. 다른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인사 기록에 내가 이 사람한테 경고했음 이거 남기고 끝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탄핵이랑은 너무나 수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대법원의 당시 결론은 이건 탄핵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견책 정도로 끝낼 일이야. 이러고서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 다음에 근데 견책을 하면 사실 그런 논리적으로는 뭐냐면 사표 제출을 해도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고 왜냐면 자기들이 결론 냈잖아요. 이거 별일 아니라고.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별일은 아니다. 근데 사표는 또 국회 뭐 얘기 운운하면서 얘기를 안 받았어요. 그다음 또 국회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탄핵 소추 논의가 본격적으로 최근에 불거졌을 때 물어봤단 말이에요. 대법원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 안 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대법원장이 그 공직자로서 좀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처분을 했으면 국회에선 탄핵 소추하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저희 공식 절차를 밟아서 이게 그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고 하지만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하실 거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사표도 수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책임회피적인 태도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표를 이렇게 안 받을 수리 안 할 권한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 예규 보면 사표를 수리 안 해야 되는 예규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예규에 속하는 게 하나도 없긴 해요. 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면 수리 안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예규는 그야말로 예규이기 때문에 예규를 어겼다고 해서 이제 위법한 행위다. 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시간이 좀 있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 저는 원칙적으로 법관 탄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뭐 헌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대법원장이 당신 탄핵돼야 돼라고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다만 논거와 결론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너무 잘못한 거야. 재판 개입하면 안 되잖아. 법률 위반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 탄핵되는 게 맞다고 봐. 그래도 우리 법원에 잘못 바로 세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논리와 결론이 맞잖아요. 인정. 제가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논의 과정을 인정.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는 당신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2심도 무죄 받았고 탄핵은 필요성도 없고 탄핵 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럼 결론은 사표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 사표는 못 받겠어. 왜? 정치적 상황 고려. 이게 논거와 결론이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